자, 인덱스의 두 번째 이론인데요. 자, 한번 보도록 합니다. 인덱스의 내부 작동인데요. 엄밀히 말해서 이 내부 작동을 하는 것들은 소위 말해서 페이징 분할 때문에 우리가 하는 건데요. 실제 여러분들이 이거를 왜 이렇게 뭐 인덱스가 프라이머리 키로 되면 뭐 이게 검색할 때 속도가 좋고 뭐 삽입 삭제할 때는 속도가 느리다, 이러한 것들을 모식도를 그려가지고 메모리의 형태를 그려가지고 이렇게 설명한 부분입니다. 아시겠죠? 굳이 이거를 전체 다 이해를 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개인적으로. 왜? 어려우니까. 그런데 다만 인덱스의 개념 정도 알고, 그리고 그 인덱스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할 줄만 아시면 된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내부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가에 대해서는 굳이 여러분들이 알 필요는 없다. 그냥 한번 들어는 보시라, 이런 뜻입니다. 알겠죠? 자, 봅니다. 아까 전에 우리가 show index from 이렇게 뭐 user tbl 테이블 명을 주게 되면 옆에 자료 구조의 형태가 btree라는 구조로 되어 있는 걸 기억하실 겁니다. 맞나요? 그게 바로 balanced tree, 균형 트리의 약자입니다. 알겠죠? 예, 요거는 우리가 균형이 잡혀져 있는 트리라고 해서 우리 왜 트리셋 이런 것들 배우셨잖아요. 그러한 것처럼 일종의 하나의 자료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 균형 트리가 되면, B트리가 되면 셀렉트 할 때, 즉 검색을 할 때 성능이 업그레이드가 되는데요. 그래서 B트리는 흔히 자료 구조에서 나오는 범용적으로 사용되는 데이터 구조이고요. 인덱스를 표현할 때 아주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할 때 조금 편리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라고 합니다가 아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죠. 자, 여기에 보면, 자, 균형이 잡힌 트리는 이렇게 만들어지는데요. 이게 지금 뭘 나타내냐 하면요. 이게 바로 뭘까요? 이 그림이 나타내고 있는 내용이 뭘까요? 자, 먼저 우리가 어떠한 PK를 주지 않고, 아무런 인덱스를 주지 않고 A부터 O까지 데이터를 삽입을 했다고 치죠. 알겠습니까? 그렇다면 자,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우리가 저장한 순서대로 이렇게 들어갈 겁니다. 맞나요? 네, 들어갈 건데, 이제 만약에, 그래서 얘는 리프 노드, 위에 있는 걸 루트 노드라고 하고 리프 페이지라고 하는데, 자, 이게 리프가 잎사귀라는 뜻이죠. 그죠? 예. 그리고 루트는 뿌리죠. 그죠? 예. 이렇게 보는데, 자, 보시다시피 이거는 클러스터형 인덱스를 나타낸 겁니다. 보시게 되면, 자, 처음에는 이거는 그냥 일반 데이터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삽입한 데이터하고 똑같다고요. 맞나요? 예, 똑같은데, 자, 이거에다가 내가 PK를 잡았다고 칩시다. 잡으면 인덱스 만들어진다고 했습니다. 제가 페이지 잡아먹는다고 했어요. 그죠? 예. 그런데 이거는 뭔가요? PK이기 때문에 영어 사전처럼 페이지 안에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경우죠. 그래서 여기에 A가 있고 F가 있고 L이 있죠. 그렇다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where 조건절에 여기에 값을 가지고 내가 검색을 했다, 서칭을 했다라고 가정을 하면, 자, 내가 여기서 예를 들어서 O라는 이놈을 검색을 했다고 치죠. where 조건에서, 잘 들으세요. where 조건에서 내가 PK가 없는 상태에서 O를 찾는다고 가정을 하죠. 알겠습니까? 그러면 풀 테이블 스캔을 해야 됩니다. 여기 AA부터 이까지, 결국엔 끝까지 해서 페이지를 몇 페이지를 읽죠?
3페이지를 읽는다. 그죠? 맞나요? 그런데 클러스터형 인덱스를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내가 O를 찾고 싶어. 몇 페이지 읽을까요? 예? 3페이지? 1페이지? 2페이지를 읽죠. 왜? 여기서 먼저 읽어야 되니까. 그죠? 여기서 O를 읽으려고 보니까 여기 보니까 L이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갔어. 그리고 나서 이 페이지를 끓는 거죠. 맞습니까? 이게 지금 테이블 꼴랑 3개 갖고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려서 그렇지, 수십 개의 테이블과 수십 개의 데이터가 있다면, 대용량이라면 이거 속도 차이는 가히 상상조차 할 수 없이 차이가 납니다. 풀 테이블 스캔과 프라이머리 키 인덱스가 있는 이 테이블을 우리가 조회를 하게 되면. 맞습니까?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해보면, 자, 이거를 우리가 상단에 있다고 해서 루트 노드, 따라합니다. 루트 노드 혹은 루트 페이지. 안 따라 하시는 분들은 뭐죠? 루트 노드, 루트 페이지.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밑에 있는 애들은 따라합니다. 리프 노드 또는 리프 페이지 라고 칭을 합니다. 결과론적으로 클러스터형 인덱스는 여기에 데이터에 같이 존재하기 때문에 얘는 데이터는 잡아먹지만 따로 보조 인덱스처럼 데이터를 이렇게 할당을 하지를 않아요. 알겠습니까? 예. 그래 한번 봅니다. 자, 노드란, 우리가 노드 잘 압니다. 우리 노드 어디서 배웠죠? 그렇죠. 링크드 리스트에서 배웠어요. 맞나요? 링크드 리스트에서 선형, 일반 연결 리스트, 단일 연결 리스트가 있었고, 이중 연결 리스트가 있었고, 서큘러 원형 연결 리스트가 있었다. 그죠? 근데 지금 이루어져 있는 링크드 리스트는 이중 연결 리스트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맞죠? 거기에 노드라는 것들은 앞뒤에 있는 애들의 주소를 들고 있었다. 그죠? 맞나요? 예.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데이터베이스에서 노드란 데이터가 존재하는 공간을 의미를 하는데, MS SQL에서는 페이지라고 부르는데, 여기서도 페이지라고 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뒤에서 페이징 분할이라는 기법이 나오기 때문에 페이지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우리가 페이지에다가 이렇게 데이터 적잖아. 맞죠? 예. 그래서 이 페이지는요, 아까 우리가 보셨다시피 16KB 크기로 최소한의 저장 단위를 지니고 있어요. 맞죠? 예. 그래서 타 DBMS는 8kb도 있는데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 딴 거는 내가 잘 안 봐서. 여튼 좌측 그림을 설명을 해 놓은 걸 보면, 루트 페이지 인덱스가 없다면 요거를 우리가 읽으려고 그러면 3페이지 읽어야 된다. 그죠? 예. 이거를 우리가 풀 테이블 스캔 서치라고 합니다. 요거는 우리가 좀 이따가 이거 execution 플랜이라는 그게 있습니다. 그거 우리가 보면 알아요. 얘가 풀 테이블 스캔을 했는지 아니면 인덱스를 이용해서 잡아냈는지 이걸 알 수가 있어요. 알겠습니까? 예. 그래서 하지만 인덱스 페이지가 존재한다면 2페이지만 읽으면 되죠. 그죠? 루트 페이지 하나 읽고 밑에 데이터 페이지 하나 읽으면 되니까. 맞나요? 그러면 3페이지 읽는 걸 2페이지를 읽었으니까 33%만 속도가 올라간 거예요. 이것만 봐도. 그죠? 맞습니까? 예. 검색 기능이 좋아진 거죠. 만약에 1000개 이상의 테이블이 있다. 이런 것들은 제가 말을 안 해도 여러분들이 잘 아실 테고요. 맞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루트 노드, 리프 노드 이렇게 하는데, 다른 말로는 상위 노드 혹은 리프 노드는 입 노드, 말단 노드 같은 말입니다. 이건 다른 저자들이 이렇게 쓰기도 하니까 같이 알려드린 겁니다.
알겠죠? 자, 이게 B트리 구조예요. 그리고 이거는 클러스터형 인덱스를 나타낸 겁니다. 알겠죠? 예. 그 다음에 이제 페이지 분할이라는 기법이 나오는데요. 제가 아까 전에 클러스터형 인덱스는 검색할 때는 좋아. 하지만 데이터의 삽입, 삭제에서는 좀 그렇다라고 했어요. 그죠? 맞습니까? 왜 그런지 한번 봅시다. 자, 인서트 시에 성능이 나빠진다라고 하는데 요즘에는 모르겠네요. 많이 좋아졌는지는. 하여튼 근데 이론상으로 봐도 느릴 것 같아요. 느립니다. 그래서 봅니다. 자, 예를 들어서 뭡니까? 여기에서 내가 데이터 원래 이렇게 만들어져 있었다. 요렇게 만들어져 있고 요렇게 만들어져 있고 요렇게 만들어져 있어. 맞죠?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 데이터가 들어가 있다고 치자고. 그런데 내가 여기에다가 만약에 III하고 JJJ 그리고 뭐 J 다음에 K입니까? 네. KKK까지 들어갔다 치십시다. 이렇게 들어갔다고 치면 자,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인서트를 했어. 그런데 이 인서트를 한다고 해서 뒤에 갖다 붙습니까? 아니죠. 프라이머리 키로 정렬이 이루어지죠. 맞나요? 정렬이 이루어지는데 자, 찾아가기는 잘 찾아갑니다. 그죠? 네, 찾아갔어요. 그래서 III를 붙였어요. 근데 만약에 아니군요. JJ가 뒤로 한 칸 밀렸죠. 맞죠? 그리고 II가 중간에 삽입이 됐어요. 근데 내가 만약에 여기에 KKK를 하나 더 넣었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더 이상 여기에 한정되어 있는 이 페이지의 공간에 저장을 할 수가 없겠죠. 그러면 또 다른 페이지가 하나 만들어지겠네요. 맞습니까? 아닌가요? 맞죠? 그럼 이 KKK가 들어옴으로써 여기 올라가겠네요. 맞습니까? 네. 이게 바로 따라합니다. 페이지 분할. 페이지 분할. 이게 보기보다 InnoDB 엔진에 엄청난 부하를 가져다 줍니다. 우리가 기억하다시피 자바에서도 인스턴스를 지속적으로 만들었다. 그거 부하 주는 거죠. 유연산자를 쓰는 거는. 똑같습니다. 얘도. 이거 CPU가 다 관여해가지고 페이지 할당해야 되고 데이터 옮겨야 되고 다 해야 되죠. 그러면 서칭보다 삽입이 소요가 더 오래 걸리겠네요. 그거는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그렇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한번 옆에 내용을 한번 보면 책의 내용을 참고하여 살펴보면 책이 없죠. 우리는. 그래서 인서트를 하다 보면 공간이 모자라서 페이지 분할이 일어납니다. 물론 공간이 많다면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은 그런 경우는 많지는 않겠죠. 하여 이러한 페이지 분할하는 작업이 데이터베이스 성능에 엄청나게 부하를 가져옵니다. 알겠습니까? 예. 그래서 인서트나 딜리트를 한다고 쳐도 마찬가지겠죠. 안 그렇습니까? 페이지를 죽여야 되니까. 삭제를 해야 되니까. 맞죠? 예. 이거 페이지를 분할을 한다든지 날린다든지 이게 CPU에 엄청난 부하를 줍니다. 이 CPU의 부하가 곧 InnoDB의 부하죠. 됐나요? 예. 그 다음 보죠. 클러스터형 인덱스와 보조 인덱스의 구조 방금 다 설명했습니다. 이미. 자, 클러스터형 인덱스는 이미 설명을 드렸어요. 한번 보죠. 그냥 이거는 일반 데이터를 입력한 거예요. 그죠?
맞나요? 이거는 10이라고 보자 이 말입니다. 그래서 1000, 1001, 1002 이렇게 페이지 번호가 있을 거예요. 그죠? 주소, 메모리 주소가 있을 거잖아. 어디 뭘 하든 간에. 맞죠? 맞습니까? 예. 클러스터형 인덱스가 없기 때문에 지금 이거는 정렬이 안 된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승기가 제일 먼저 들어갔잖아요. 이렇게 해서 입력이 된 거예요. 그죠? 예. 그런데 한번 다음 장을 보게 되면 자, 클러스터형 인덱스 구조 아까 살펴봤듯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페이지 번호가 있죠. 그죠? 메모리 번지 페이지 번호가 이렇게 있죠. 그죠? 그래서 밑에 빨간색으로 된 글자를 한번 읽어보면 어차피 이 그림은 이제 이해를 한다 이거죠. 그죠? 맞나요? 예. 클러스터형 인덱스 PK를 설정하고 나니 유저 아이디별로 우리가 자동 정렬이 되었다. 그죠? 맞잖아요. 루트 페이지가 하나 생기면서 맞죠? 왜요? 정렬하려고. 그래야 찾기도 빠를 거 아니야. 우리 어레이즈 소트, 어레이즈의 바이너리 서치 기억하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기억할 것은 데이터 페이지도 역시 뭔데요? 인덱스 페이지에 속한다는 것이다. 맞죠? 그죠? BBK가 여기에 BBK 있고 맞죠? 예, 속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클러스터형 인덱스에서는 곧 리프 페이지가 리프 노드가 데이터 페이지하고 똑같습니다. 알겠습니까? 예. 그래서 영어 사전하고 똑같다고 보면 되잖아요. 그죠? 안 그렇습니까? 맞죠? 예.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이거는 리프 페이지가 바로 데이터 페이지가 되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정렬이 돼 버리니까 자 보세요. 제가 왜 업무 시간에 PK를 추가하지 말라라고 했던 이유가 PK가 없는 상태에서 이승기가 제일 위에 올라와 있다고 그 데이터를 봤을 때 로 데이터 형태로 봤을 때 PK를 추가하지 않았다. 그럼 그렇게 있을 건데 PK를 추가를 하게 되면 루트 페이지가 만들어지는 페이지 생성이 하나 나올 거고요. 또한 이거 따로 정렬 다 해야죠. 맞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시스템이 이게 데이터가 적어서 그렇죠. 데이터가 적어서 그래요. 데이터가 많으면 루트 페이지 몇 개 만들어집니까? 16KB에 해당하는 것만큼 넣고도 더 필요하다면 계속 페이지 분할이 일어날 거 아닙니까? 맞죠? 하여 뭐라고요? 하지 말라고 했던 이유가 그겁니다. 되셨습니까? 자, 그 다음에는 마지막 이게 요까지만 설명을 드릴게요. 알겠죠? 지금 몇 시인가요? 아, 이거 3분으로 안 되는데. 자, 요까지 하고 잠깐 멈춰뒀다. 자, 클러스터형 인덱스는 이렇게 이제 되었다는 거. 아울러 말씀 다시 드리지만 리프 페이지가 곧 데이터 페이지라는 거. 맞죠? 예. 그 다음에 그에 반해서 클러스터형 인덱스가 아니라 이제 보조 인덱스를 구성한 테이블 구조를 한번 보죠. 자, 보조 인덱스는요. 일단은 보조 인덱스를 우리가 아까 전에도 해봤지만 보조 인덱스를 추가한다고 해서 데이터의 정렬이 이루어졌던가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맞죠? 그런데 보조 인덱스는 뭐 하려고 사용합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을 겁니다. 맞습니까? 네, 한번 보죠. 자, 지금 보조 인덱스를 추가를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루트 페이지는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데이터 페이지는 그대로 있겠죠. 그런데 얘가 리프 페이지가 되는 게 아니에요. 보조 인덱스는.
왜? 얘는 아까 제가 처음에 서두에 시작할 때 보조 인덱스는 책을 기준으로 봤을 때 찾아보기와 같은 역할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맞나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찾아보기 뒤에 우리가 보조 인덱스를 추가한다고 해서 안에 실제 책의 내용이 바뀝니까? 안 바뀌죠? 예. 단지 색인에서만 추가가 될 뿐이죠. 그런데 그 색인이 하는 역할을 보십시오. 뭡니까? 그 내용이, 그 단어가 몇 페이지에 있는지 알려주죠. 똑같습니다. 리프 페이지가 역시 보조 인덱스도 만들어지는데 이 리프 페이지는 영어 사전처럼 데이터 페이지하고 동일한 게 아니고요. 얘는 그냥 인덱스만 가지는 찾아보기의 형태로만 리프 페이지가 이렇게 만들어지고 아울러 그에 해당하는 주소값을 이렇게 지니고 있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갑니까? 그러면 왜 이거는 서칭을 할 때는 보조 인덱스가 별로 안 좋아요. 아까 전에 한번 보죠. 클러스터형 인덱스에서 선택을 했어. 서칭을 했어, 내가. 예를 들어서 임재범을 찾고 싶어. 임재범이 아니라 윤종신을 찾고 싶어. 그러면 루트 페이지 하나 읽고 이거 하나 읽으면 되죠. 풀 테이블 스캔은 3개 다 읽어야 되겠지만. 근데 윤종신을 똑같이 보조 인덱스에서 찾는다고 칩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윤종신이가 여기 있네요. 그죠? 맞습니까? 그러면 원 페이지 읽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요거 맞죠? 요 페이지를 읽죠. 그 다음에 요 페이지를 또 읽겠네요. 몇 페이지 읽어요? 3페이지 읽죠. 그럼 보조 인덱스가 서칭에서는 별로 클러스터형 인덱스보다 두각을 안 나타내네요. 그죠? 맞나요? 그런데 데이터 삽입과 삭제를 한다 라고 가정을 합시다. 그렇다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여기에다가 데이터를 예를 들어서 하나를 추가를 해준다. 뭐 예를 들어서 BBK가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신은혁이를 여기에다가 추가를 했다. 그죠? 여기다 추가할 수 있잖아. 정렬돼야 됩니까? 정렬할 필요 없잖아. 그럼 추가만 하면 되잖아. 날리기만 하면 되잖아. 추가됐다. 그럼 이거에 대한 추가가 됐으면 이거에 대한 주소만 여기 올라오면 되겠네. 리프 페이지에. 아닌가요? 맞죠? 그러면 페이징 분할이 일어나나요? 아니, 내가 말하고 싶은 거는 중간에 삽입을 한다고 치죠. 예를 들어. 그러면 자동 정렬이 되어야 되는, 중간에 정렬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거는 보조 인덱스는. 보조 인덱스는 끝에다가 그거 추가하면 되잖아. 근데 프라이머리 키가 있는 클러스터링 인덱스는 추가하면 자동으로 정렬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밀려나든지 땡겨가든지 페이지가 생성이 될 거 아닙니까? 어찌됐든 물론 여기에서도 데이터를 추가했을 때 더 많은 데이터를 추가하게 되면 페이지 분할이 일어나기는 일어나겠죠. 다만 클러스터형보다는 적게 일어나겠죠. 적다는 거죠. 야, 우리 송민섭이가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 거 보이 설명을 잘했나 봐 내가. 맞나요? 이해됩니까? 그럼 한번 봅시다. 이거 정리해놨네요. 366페이지 좀 이따 우리 다 입력해 볼 겁니다. 유저 아이디에 유니크 제약 조건을 설정을 했다고 해서 정렬 안 되죠? 맞나요? 보조 인덱스가 된 거예요. 유니크. 하지만 조회를 해봐도 정렬이 되지 않고 삽입한 순서대로 나옵니다. 즉 데이터의 내용은 바뀌지 않는다. 책에다가 색인을 우리가 추가한다고 해서 책의 내용이 바뀐다라는 법이 있나요? 없죠?
예, 아닙니다. 그래서 하지만 데이터베이스 내부적으로는 좌측 그림과 같이 루트 페이지와 리프 페이지 이게 색인 페이지잖아. 안 그렇습니까? 이 색인 페이지라고. 이 리프 페이지가 데이터 페이지인가요? 아니죠. 그냥 주소만 들고 있는 놈이야. 그래서 이렇게 되어진다는 거죠. 이해됩니까? 차이점을 알겠나요? 좀 어렵나요? 좀 어렵죠? 네. 어려운데 왜 하겠어요? 제가 어렵다고 했으니까. 근데 이러한 구조까지 여러분들이 뭐 물론 알아주시면 더할 나위 없이 감사하겠죠. 하지만 뭐 어차피 뒤에 제가 이렇게 보면 클러스터형 인덱스의 특징, 뭐 보조 인덱스의 특징, 뭐 이런 등등이 있어요. 이러한 특징들만 여러분들 머릿속에 넣어 두시면 아하, 이거는 클러스터형을 써야 되겠다. 보조 인덱스를 써야 되겠다. 이런 감이 올 거잖아. 그것만 알면 된다는 거야. 근데 내부적으로 메모리가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도 알아두면 더더욱 좋겠죠. 맞죠? 예, 좋으니까. 그래서 설명을 한 것 뿐이고요. 됐나요? 예. 이게 바로 오늘 여기까지 하고 예제 하나 쳐볼 건데요. 보조 인덱스를 구성한 테이블의 구조, 그리고 보조 인덱스가 추가하는 방법, 뭐 이런 등등, 그리고 클러스터형 인덱스와의 오늘 여러분들이 알고 가셔야 될 내용들은 인덱스를 통해서 양날의 검이다라는 걸 아시고 클러스터형 인덱스와 보조 인덱스의 차이점을 좀 알아가시고 그 정도만 하시면 됩니다. 완벽하게 다 이해하라는 말 한 적 없습니다. 이거는 맞죠? 네. 자, 일단 이론 강의는 여기서 하나 끊겠습니다.